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은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이 단단한 책상을 책상이라 인식하는 그 순간에만 그것은 잠시 책상으로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현상은 2500년 전 붓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이자 현대의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끝에 밝혀낸 사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가 복잡한 수식으로 겨우 알아낸 것을 부처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경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이야기도 종교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불안하고 외롭고 무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계를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한 열쇠를 2500년 전에 한 현자와 21세기의 최첨단 물리학자들이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양 철학에서 물리학이 거대한 통찰을 얻었다. 그는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던 중 우리가 보는 현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찰과 관계 속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해석을 이끈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과 수년간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질서 속에는 반드시 결정적 법칙이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보어는 자연은 우리의 관찰 방식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대립이 아닌 조화를 상보성의 원리라 부르며 자신의 가문 문장에 태그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던 두 개념이 서로를 완성한다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가장 작은 세계를 깊이 파고들다 깨달았습니다.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이며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2500년 전 부처가 깨달은 가르침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통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는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해 왔다는 놀라운 깨달음이자 지금껏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불안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조용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보는 빛, 우리가 느끼는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관계의 망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단단하고 확실하다고 믿으며 살아가죠.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이다. 내가 보든 안 보든 그것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세상을 뒤흔드는 발견을 합니다. 그는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부드럽게 느끼는 이유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빛의 입자들이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플랑크는 세상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미세한 단위들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과학자들이 전자라는 작은 입자를 관찰하려고 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면 빛을 쪼여야 하는데 빛을 쪼이는 순간 전자가 다른 곳으로 튀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순간 잔고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300만 원이었던 잔고가 확인하는 순간 270만 원이 되기도 하고 330만 원이 되기도 한다면 어떨까요?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는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원리적으로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놀랍게도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데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빛과 물질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구공이 어떤 때는 단단한 공처럼 또 어떤 때는 물결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죠. 관찰이 대상을 바꾼다는 사실, 이것이 양자세계의 핵심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여러 곳에 있다가 보는 순간 한 곳으로 확정됩니다. 2500년 전 한 왕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 즉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 한 그릇은 인간에게는 물이지만 물고기에게는 집입니다. 보는 이와의 관계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사물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없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수레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수레는 바퀴와 축과 손잡이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레를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어디에도 수레는 없습니다. 부품들이 특정한 관계를 맺을 때만 수레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와 근육과 피부와 공간이 모여서 신체를 이루지만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그것은 신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의 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공사상과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부정하고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만 현상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것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갈대 한 개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다른 갈대와 서로 기대어야만 갈대 묶음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갈대는 무아의 존재입니다. 고정된 자성이 없는 존재죠. 하지만 그 무아의 존재들이 모여 서로 의지할 때 비로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입, 서로 침투한다는 개념입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 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의 성질은 수소나 산소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화엄경이 법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래가 곧 집이다. 무슨 뜻일까요? 석가래 하나를 떼어 놓으면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의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집 전체가 그 석가래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가래가 석가래일 수 있는 것은 집 전체의 구조 덕분이고 집이 집일 수 있는 것은 그 석가래 덕분입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석가래 속에 집 전체가 담겨 있듯 한 입자 안에도 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 무한한 우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묻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전체의 몇 %일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말합니다. 우주의 95%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우주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의식과 물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닌데요. 심장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뇌가 만드는 것보다 60배나 강하고 몸 밖으로 3m까지 뻗어나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뇌보다 먼저이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평온한 이미지와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심장은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기 몇 초 전에 이미 반응했습니다. 뇌보다 3초나 먼저 반응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장은 단순히 물리적 장기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정보의 장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오라 또는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전자기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전기적 활동을 합니다. 심장, 뇌, 모든 장기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전기 활동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좋은 기운을 느끼거나 불편한 기운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전자기장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키를리안 사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전압을 이용해서 생명체 주변의 에너지장을 촬영하는 기술이죠. 손가락 끝에서 빛나는 빛, 나뭇잎 주변의 후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촬영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이고 진동이고 파동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것처럼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고체는 사라지고 에너지의 파동만 남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것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자의 99.99%는 빈 공간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지만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이 단단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내 손의 전자와 책상의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단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빈 공간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물질과 비물질이 공존할까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빅뱅 이론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에너지만 있었다고 말이죠. 그 에너지가 식으면서 입자가 생겨났고, 입자들이 모여 원자가 되었고, 원자들이 모여 별이 되었고, 별 속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모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답합니다. 의식이라고 말이죠. 유식 사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마음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며 우리는 그 의식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 희망, 용기, 아름다움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행렬 역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행렬은 수많은 수들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로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함께 변합니다. 마치 한 가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 전자 하나의 변화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자가 고정된 궤도를 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은 불교의 만다라와 닮아 있습니다. 만다라의 세계에는 중심도 주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가 전체를 품고 전체가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닐스 보어라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뒤 국가로부터 높은 영예의 상징을 받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가문 문장을 정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자나 독수리 같은 것을 넣지만 보어는 음양의 태극 문양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극 문양을 보면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를 감싸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검은색 안에는 흰 점이, 흰색 안에는 검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상보성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안에 들어있고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과 입자,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제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것입니다. 보어는 이것을 상보성의 원리라고 불렀고 태극 문양이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어가 태극 문양 속에서 상보성의 원리를 보았다면 그 정신은 후대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봄은 양자역학의 본질을 과학을 넘어 의식의 차원에서 바라보려 했고 1980년대 크리슈 나무르티와의 대화를 통해 그 사유를 더 확장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슈 나무르티가 봄에게 물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정말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봄은 답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과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대상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독립적인 대상이란 없는 겁니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간 명상을 통해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둘이 아닙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분리는 환상입니다. 봄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접혀진 질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의 세계는 펼쳐진 질서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접혀진 질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부분이 있다. 그러나 봄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까? 이에 크리슈 나무르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나누는 행위입니다. 생각은 연속적인 전체를 조각조각 나눕니다. 이것이 환상을 만듭니다. 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자역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연속적이던 파동함수가 붕괴하고 특정 값으로 나타납니다. 측정 행위가 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크리슈 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관찰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관찰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봄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보여주듯 관찰 방식이 바뀌면 현실 자체가 바뀝니다. 이 대화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디펙 초프라는 당신은 우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여러 상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하나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관찰, 즉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관찰이 현실을 만들지만 거시 세계에는 수많은 의식들이 얽혀 있고 물리 법칙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상, 진동과 파동으로 된 세상에서 우리의 의식적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의 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와 세상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은 어쩌면 인간이 만든 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운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수한 가능성이 흐르고 있을 뿐이며 그중 어떤 길을 현실로 만드는가는 우리의 의식이 선택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분리 대신 연결을, 과거 대신 지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양자역학과 불교는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태어났지만 이 두 세계는 놀라울 만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이 세상을 바꾸고 보는 마음이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자는 관찰 전까지 무수한 가능성 속에 머물며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 없이 흐르는 연기장 속에 있습니다.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처럼 우리 또한 고정된 본질 없이 변화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곧 무아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건들의 그물망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 아름다운 빛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떠있는 물방울 하나를 집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물방울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태양의 위치와 물방울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만들어내는 관계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하늘 어딘가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기하학적 관계에서만 그 물방울에서 나온 빨간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방울은 무아의 존재입니다.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의 연기, 관계 속에서 그것은 내게 빨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가르침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임의로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 아닌 거죠. 나와 세상의 관계, 그 연기 속에서 내게 나타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배움입니다. 상황 자체에 고정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봅니다. 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공을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지만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가득 찬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에너지가 주입되면 입자와 반입자가 짝을 이루어 태어납니다. 비어있음 속에서 형태가 생기고 형태는 다시 비어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물리학적 표현입니다.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가득 차 있고 가득 찬 것이 비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 몸의 수족의 원자들이 진동하고 변화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생각들이 여러분의 신경망에 새겨졌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죠. 무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가르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에서 의식은 단순히 지켜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는 바람, 우리가 던지는 의도, 우리가 머무는 주의가 현실의 모습을 결정짓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결국 삶의 형태가 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분리 대신 연결을, 과거 대신 지금을 선택할 때 현실이 달라집니다. 2500년 전 부처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심장이 뛰는 이 순간, 그 심장이 만드는 전자기장은 3m 밖까지 뻗어나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 지을 때 그 진동은 공기를 타고 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에너지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적 그물망에 하나의 매듭이자 동시에 그 전체를 품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와 의식, 그리고 물질이 하나라는 이 깊은 통찰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우주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연을 마주할 때 그것은 나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137억 년의 우주 진화가 모여 만들어낸 놀라운 순간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복잡한 수식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